자, 그 전에 모의고사를 제가 틀린 문항들을 쭉 봤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자, 잘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가 6번, 11번 듣기랑 지난 시간에 해설했었죠, 일요일 날.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찝어주었던 고난도 29번, 31번, 33, 34, 그 다음에 38, 39 이건 해설 안 했던 것 같고 제가 찍었던 유형들 외적으로 20번부터 24번이나 25번부터 27번 틀린 학생들은 지금 뭐가 딸리는 거냐면은 둘 중 하나인데 첫 번째 중심 내용 파악하는 거랑 두 번째 어휘입니다. 자, 이게 3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작년도 3월이기 때문에 어휘가 약간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어휘를 지금 여전히 많이 외워야 되겠구나라는 피드백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솔루션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추가적인 변형 문제를 나눠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계속 누적으로 좀 외워주는 거예요. 기출들을. 자, 뭘 선택할지는 본인한테 달려있는데 이제 개학도 했잖아요. 그러면 학교 가서 또 바쁘실 거 아닙니까? 제가 또 추가적으로 오늘 진짜 진지하게 정말 고민했어요. 제가 PDF로 다 만들거든요. 여러분 시험 본 거는 요즘 어플리케이션에 사진 찍으면 PDF로 만들어서 내 드라이브로 넣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간만에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 성적이랑 한번 대조를 해봤어요. 단어 시험이 그동안 좋았는데 성적이 조금 선생님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고 반대로 단어를 여전히 못 외워서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도 있어요. 각자가 솔루션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만약에 수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거 풀어. 이 유형 문제 내가 50문제 뽑았거든 풀어. 채점해서 나한테 보내. 라고 제가 수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킨다면 저야 편해요. 제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내가 해줄 거 다 해줬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성적이 안 오릅니다. 성적을 올리려면은 기본적으로 단어는 꽉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3 성적 정말 어렵습니다. 받기가. 단어 꽉 잡으셔야 되고 더불어서 읽으셔야 돼요. 원문을 읽으셔야 돼요. 자습서 보시면 안 됩니다. 자습서는 내가 독해가 막혔을 때 보라고 드리는 거지 그 자습서를 계속 본다 그래서 실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어 텍스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형태. 이 형태로 내가 지문을 읽어내고 다독을 해주시고 내가 직접적으로 번역을 다 해주셔야 근본 실력 자체가 올라와요.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EBS 지금 수업하고 있죠? 내가 찝어준 문제들이 EBS로 출제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제 경험상 3강, 4강, 5강, 6강은 보통 홀수를 하거나 짝수를 하고요. 학교 쌤들이 10강부터는 전체를 다 넣더라고요. 보통 학교들 보면은 10강, 11강 이 강들은 홀수를 안 하고 전체를 다 하더라고요. 지문이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수특이요. 이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만 기출 단어에서 다 베이스가 된 거고 수능 특강 내용도 다 기출 베이스예요.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을 영어 공부하지 않고 절대 발전 없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이 이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성적이 안 나온다. 뭔가 방법이 있겠느냐. 방법 찾지 마세요. 진짜로요. 제가 방법도 아니고요. 제 얘기대로 한다고 성적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제가 1월 달부터 여러분들 거의 제가 해야 된다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만능이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되게 많아요. 저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제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USB 꽂듯이 다 꽂아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고3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고3부터는 요령 없습니다. 무조건 직접 번역하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수업을 듣고 직접 번역하시고 중심 내용 찾으시고 왜 이게 주제일까 고민하고 그렇게 내가 다독을 해나가면서 될 때까지 읽는 놈들이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뭔가 읽으셔야 됩니다. 진짜 읽지 않으면 성적은 안 올라요. 제가 문제풀이 수업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심지어 예전에는 이거를요. 제가 애들이 문제를 못 푸니까 이 노란색 보고 문제 풀어봐 라고 시켜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교재 자체에 다 현관펜 체크가 되어 있어요. 했더니 점수가 나오는 거야. 언제? 나랑 할 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중간고사, 기말고사 6월 모평, 9평 보니까 성적이 또 떨어지더라 이거야. 왜?
내가 처음 이걸 딱 접했을 때 이걸 읽어내서 뭐가 중요할까를 고민하는 게 바로 실력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대신해주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알려드려야죠. 왜? 같이 독해를 하고 나서 그래서 말이야 여기가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처음부터 이 문장은 주제 문장이니까 빈칸에 여기 있는 예시들이 들어가야 돼를 처음부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랑은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이 지문의 독해에 녹아 있어야만 이게 성과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제발. 3월 모평 아닙니다. 3월은 쓰레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죠. 시험 문제 어떻다? 쓰레기입니다, 3월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어가 잘 되어 있는가? 또는 중심 내용 찾기가 잘 되는가? 이거는 각자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야. 이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하나 더 얘기할게, 마지막으로. 자, 제 얘기가 진리가 아니니까 걸러 들으세요. 저는 제가 수험생 학생들한테 굉장히 솔직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뭐 수업을 남들보다 조금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내 전달력 때문에 그렇고 제 영어 실력은 여러분들보다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누가 1등급 받았는가는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내가 100%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1등급 받은 놈들은 자기 자신한테 기준점 자체가 되게 높았던 학생들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문제를 맞춰도 내가 1%라도 스스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다 끝에 가서는 1등급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영어만 1등급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국영수를 그렇게 공부하고 있느냐를 스스로한테 물어보길 바랍니다. 이제 3월이고 우리 레이스의 거의 3분의 1 지점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이 저랑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수업을 하다 보면 현타가 되게 많이 옵니다. 언제 현타가 처음에 오냐면 3월 모의고사 봤을 때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6월 봤을 때도 아니고요. 9월 봤을 때도 아니고요. 11월 달에 모의고사를 본 게 아니라 수능을 보면 제가 현타가 심하게 와요. 왠지 아세요? 내가 첫 학기 때 딱 찍었던 아이들은 다 잘 봐와요. 다 대학을 잘 붙어 있어요. 반대로 저 친구 저러다가 대학 못 가는데 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학생들은 역시 11월 이후에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한 1월 달쯤에 선생님 저 재수하러 가요 라고 연락이 와요. 왜 현타가 오는지 아세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게 운명 같은 건가? 내가 바꿀 수 없는 건가?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한테 권유를 했는데 이 친구는 결국 안 바뀌는 건가? 역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가질게 뭐라고 학생들을 바꾸려고 생각을 감히 했을까? 그런 현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현타가 오시죠? 공부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뭔가 더 바뀌고 싶은데 잘 노력대로 안 되고 답답하시죠? 근데 그 현타가 매일 찾아와요. 여러분 고3 때 매일 온다니까요. 매일 오고 매일 와서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심지어 중간고사 2주 전에 모의고사를 봐. 진짜 재수 없어.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4월 모의고사 경기도 거죠. 2주 전에 모의고사 보고 또 중간고사 보고 또 뭐예요? 6월 모평 준비하고 모평 끝나니까 뭐 봐요? 7월 모의고사도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1년에 5번 본다고요. 수능 보기 전까지. 근데 기말고사를 보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흘러가요. 시간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공부 습관이. 성적이 아니라 공부 습관이 안 바뀌어가지고 성적 변화가 없다는 거야. 근데 다시 내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이 수업만으로 부족하다 싶어서 집에 가는 길에 차에서 우리 엄마 차에서 나를 픽업해 오는 엄마의 차에서 지문을 2지문이라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스노우볼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 귀찮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다른 공부하다가 오늘 배웠던 단어를 한번 복습을 5분 정도 해준 거랑 안 해준 거랑 또 엄청 차이가 난다고요.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여러분들 성적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더 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미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방심하지 마시고 최대한 하셔서 맥시멈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랄게요. 제 수업은 너무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나가서 제가 굶어 죽어도 돼요. 전 진심이에요. 근데 나랑 계속해서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성적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 이거는 제가 죄 지은 거기 때문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각자한테 드릴 피드백을 다 준비를 해왔거든요. 시험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끝나고 제가 1분씩 얘기해 드릴 테니까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오늘 쉬는 시간은 EBS 하기 전까지 없습니다. 우리가 20번까지 쭉 달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랄게요. 알겠죠? 자, 15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은 자,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문제 풀어 오셨죠? 일단 for instance에서 한번 눈길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앞문장을 봤을 때 only when부터 어디까지? 그룹까지가 보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it is that 무슨 용법이라 하죠? 강조 구문이라고 하죠? 오직 정치적인 이슈가 사람들의 안녕에 영향을 미칠 때만이 특정 그룹에 자, 보이십니까? 특정 그룹의 안녕에 정치 이슈가 영향을 미칠 때만 빈칸한다. 그럼 이거는 조건 제시형 글이죠. 조건이랑 뭐가 같이 결합되어 있죠? 어떤 결과적인 내용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only when이라는 거에 이럴 때만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 예시 뒤에는 어떤 게 제시가 돼야 되냐면 조건 예시가 2개 정도는 줘야 돼요. 그래 일반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개는 줘야 우리가 일반화를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지문 읽고 푸는 겁니다. 하지만 해설 관점을 가지자면 어떤 키워드가 눈에 보이십니까? 여기 when 2개의 키워드가 보이시죠? 이 when은 역시 언제 쓰는 거죠? 조건을 제시할 때 when을 쓴다라고 우리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문제풀이의 핵심은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됐는가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for instance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어떤 이슈가 발생되었을 때 헷갈리니까 검은색 펜으로 하겠습니다. When issues arise that touch on women's rights. 자, 이게 바로 왼절이죠. 여성의 권리를 건드리는 이슈가 발생되었을 때 뒷부분에 지목하셔야 됩니다. Women start to think of gender as their principal identity. 젠더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간주하기 시작한다. 자, 보이시죠? 첫 번째 나왔습니다. 결과. 자신의 성을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여기기 시작한다. 이거는 부연 설명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연 설명으로 그러한 여성이 미국 사람이든 이란이안이든 아니면 그들이 가톨릭 신자든 뭐 청교도든 덜 중요합니다. matters less than the fact. 어떤 사실보다 그들이 여자라는 사실보다. 우리가 집중했던 부분은 어디? gender, principal, identity. 자, 그 다음 예시. 마찬가지로 when famine and civil war threaten people. 기아와 시민전쟁이 사람들을 위협해. 사하라 이남 지역에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야. 사하라 사막이 뭐 대충 세계지리 공부한 사람 없죠? 아프리카 있죠? 여기쯤에 사하라 사막이에요. 이쪽이 다 빈민국들입니다. 이쪽 아래쪽 지역들이.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프리카 사람을 건드리면은 many African Americans. 흑인계 미국 사람들. 자, 우리 미국에 사는 힙합하는 형들 있죠? 그 형들이 되뇌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혈족을. 자, 보세요. 뭐가 중요한 거야, 이제는? 자신의 혈족 의식이 중요한 거야. 자신의 피부치. With the continent in which their ancestors originated centuries earlier. 자, 우리 흑인들 전부 다 어디에서 건너왔어요? 자신의 선조들이 몇 세기경 앞서서 기원했었던 그 대륙에 살고 있는 자신의 혈족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Be reminded. 되뇌어지게 됩니다. 수동태로. 자, 그러면 이제 공통점이 나왔어. 일반화를 뭐와 뭘로 할래? 여자라는 정체성. 두 번째는 뭐? 우리 선조가 누구다? 흑인이다. 흑인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요, 이거 사실은. 그렇죠? 아프리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흑인이다.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게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여자라는 정체성과 자신이 미국 사람일지라도 흑인이라는 정체성이 어떻다라는 거죠?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뭐보다? 내가 미국 국적이냐? 아니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이냐? 그 국적과는 상관이 없이. 자, 그래서 They lobby their leaders to provide humanitarian relief. 자, 미국 사람들인데 자신의 리더 대통령한테 인도주의적 구호품을 제공해달라고 로비를 합니다. 로비가 오형식으로 쓰였네. 로비를 하다 자신의 리더한테 인도주의적 구호품을 보내달라고. 마지막 마무리해볼까?
그럼 마지막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In other words가 들어가 있지, 똑같이. 그리고 나서 각각의 이슈는 자, 어떤 단어 보여요? identity라는 단어 보이세요? call forth. call forth는 뭐야? 요구하다. 요구하다. 각각의 쟁점 사항은 여자든 아니든 간에 다소 다른 정체성들을 요구하게 되더라. 여기에 들어갈 결과는 어떤 결과야? 정체성을 뭐한다? call forth 하는 네모칸이 들어가게 되니까 정답이 몇 번이에요? 정체성이 중요해진다. 자, 특히 이 문제를 틀렸던 학생들 상당수가 이 단어 때문에 틀렸어. assume이라는 단어. assume을 기출로 외운 사람들은 가정하다 해서 끝나버리는 거야. 가정하다. 끝이 아닙니다. 가정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체성이 중요함을 띈다. 라고 의역하셔야 돼요. 정체성이 중요성을 띠다. assume이라는 건 무엇의 색깔을 띠게 되다.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 1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마저 해석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보십시오. 다소 다양한 정체성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call forth라는 단어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That help explain,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치적인 기호들을. preference는 기호,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어떤 기호? 사람들이 그러한 이슈에 관하여, regarding 하면 뭐뭐에 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기호입니다. 선호도입니다. 미국에는 다양한 인종이 있죠. 그래서 정치가 굉장히 정치권들이 다양한 유권자를 포섭하기 위해서 공약에 뭐가 들어가 있어? 우리 흑인이 30%니까 유권자 중에 우리 아프리카의 인도주의적 구호를 할게. 너네 나는 뽑았죠. 우리 미국 사람들이지만 나 뽑으면 니네 고향에 우리가 돈 보내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 이제 이해가 갈 거야. 잘 읽어봐. 비록 대다수 사람들이 유럽의 무슬림을 포함해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 한 사람도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3이기 전에 가족에선 둘째, 첫째 또는 학교에서는 무슨 반장, 학교 회장 다양한 정체성들이 있겠죠. 아니면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라던가 이들 중 few of these are politically salient at any moment. 이들 중 거의 정치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단어. salient라는 단어는 지금 수능 특강에도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두드러지는. 자, 밑에 나와 있죠? 언제 거다? 2018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salient 하면은 두드러지는. 어떤 순간에도 이들 중 거의 정치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부정문이죠. 지금 이 few of를 어떻게 해석했죠? 거의 뭐뭐하지 않는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only when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많이 독해하면 독해할수록 찍기 실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들 중 거의라는 말 자체는 이들이 누구야? 이 정체성들 중에 거의 정치적으로 어떤 순간에도 두드러지는 경우가 없다. 그럼 이럴 때만 정체성이 두드러진다. 이 파란색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정체성이 두드러진다는 말이 돼야 돼. 그 이유는 앞문장이 뭐였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정체성들 중에 정치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이 거의 없으니 이럴 때에는 only when 블라블라 할 때는 정체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구문 분석 실력이 좋으면 문제 푸는 게 단축이 좀 될 수 있다는 거고 수업 후 복습 포인트 같은 경우는 나라면 여기를 잡고 주구장창 직독직해 한번 해볼 것 같아요. For instance 앞부분까지. 왜? 여기가 굉장히 추상적이거든. 자, 추상적이라는 건 그만큼 어떻다라는 거지? 내가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추상적인 거를 넣는 그런 문제풀이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면 이 구체적인 사례와 이 추상적인 주제문들을 연결시켜서 이해해 보려고 완전히 본인 스스로 설명할 때까지 읽어보는 노력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 와중에 단어와 구문은 덤이라는 거야. 그게 글읽기의 기본이야. 단어와 구문은 덤이라는 거야. 이 문제 백날 풀어봤자 의미 하나도 없다고. 내가 직접 이걸 읽어낼 수 있는 것과 없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거야. 꼭 좀 제발 읽으세요. 뭘로? 뒷페이지. 여기 있죠? 이거 있죠? 이거?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제가 강조 많이 합니다. 이 뒷부분.
지문 내용을 생으로 그냥 읽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16번 갈게요. 자, 요번에 마지막 줄 한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이 주관적인 세상은 컴마 pp니까 이건 동사가 아니겠지. 이 주관적인 세상은 interpreted in a particular way. 컴마가 역시 잘렸네. 특정 방식으로 해석이 될 때 또는 해석이 되는 이 주관적인 세상은 is for us the objective world. 우리에게 있어서는 객관적인 세상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힘든 부분들이 뭐냐면 이 세미클론이야. 세미클론은 예시, 역적,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알 수가 없다. We cannot know.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는 알 수 없다. Any world. 어떤 세상도. Other than. 자, 너네가 집중해야 되는 건 other than이 모르면 못 풀어요. 뭐뭐를 제외한. 이 other than이란 표현 자체가 뭐뭐를 제외한이란 뜻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문장을 부정문으로 썼네. 우리는 어떤 세상을 제외한 세상을 알 수 없을까? 이거는 의역하면 어떤 뜻이죠? 우리는 네모만 안다 라는 뜻이죠. 네모를 제외한 세상을 모른다는 얘기는 네모만 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우리죠. 우리가 네모만 안다라는 거는 이 지문에서 세상인데 우리가 어떤 세상에 매몰되어 있는가, 어떤 세상만 알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봐라 이런 겁니다. 빈칸의 위치가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앞에서부터 번역을 또 하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Modern Psychological Theory. 자, 우리 이론이 말하는 건 뒷문장이 중요하죠.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이해의 과정 자체는 is a matter of construction.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바로 construction이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는 겁니다. construction의 문제이다. 뭐는 아니다? not reproduction. 여기 부정문이랑 같이 줬죠. 여기를 세모라고 한번 표시해 볼게요. construction이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고 reproduction이 B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는 우리가 A, B 구조에서 너무나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A, B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문장부터 뭘 찾는 거죠? A와 B를 찾으시면 됩니다. construction은 해석하면 구축이란 뜻이고 reproduction은 복제란 뜻이야. 근데 이 단어의 의미로 푸는 게 아니라 무엇을 construction이라고 무엇을 reproduction이라고 하는가. 다음 문장. Which means that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akes the form of interpretation of data coming from the outside and generated by our mind. 자, 그 다음 문장이 예시까지 쭉 갑니다. 예시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오겠죠. 이 예시 앞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러니 which means that 갖다 무시하시고 덧붙이는 말이니까 앞에 있었던 construction과 reproduction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자면 이해의 과정은 반복됐죠. 그럼 주어가 동일하잖아요. The process of understanding이랑 the process of understanding이랑 동일하잖아요. 미나야? 그러니까 construction이나 뒤에 나오는 construction이랑 똑같겠죠. 구조 자체가. is a matter of constructio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takes the form도 뭐로 봐야 돼? construction에 대한 설명 부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A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construction이 뭔지 몰랐는데 밑에를 읽어보니까 the form of the interpretation. 해석이란 뜻이죠. 해석의 형태를 띈다. 해석의 형태를 띈다. 어떤 해석? 데이터가 들어와요. 어디서? 외부의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발생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데이터가 우리 마음속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 안에서 발생이 되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 결국은 뭐죠? 외부 데이터를 해석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쓴 거? 컨스트럭션이 무엇이냐? 외부 데이터를 해석하는 거다.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에.
자, 그 다음. 자, 예를 들어서 The perception of a moving object as a car. 움직이는 물체를 차로서 인식하는 것은 is based on 토대로 이게 토대가 되어 있는데 interpretation of incoming data. 똑같죠, 구조가. 들어오는 데이터의 해석에 기반되어져 있습니다. Within the framework of our knowledge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우리 지식의 framework, 틀. 생각의 틀이란 뜻이에요. 생각의 틀 안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해석한 겁니다. 뭐가 덧붙여졌죠? 새로운 정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틀이라는 말이 새롭게 덧붙여졌죠.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는 거라고요. 이 과정 자체가요. 이렇게 쓰면서 간다라는 게 결국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과정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의 지식에 대한 틀 안에서. 자,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먼저 써놓고 시작했죠? 다 쓴 사람은 보세요. 다 쓴 사람은. 처음에 내가 이거 빈칸만 먼저 읽고 나서 우리는 네모만 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네모만 안다. 내가 위에서 뭐라고 했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가 뭐라고? 어떤 세상만 안다라고 내가 써놓고 시작했어. 그리고 왼쪽으로 넘어가서 처음부터 읽었지? 보면은 construction이라는 건 외부 데이터를 해석하는 건데 우리의 세상의 지식에 대한 틀 안에서지. 그럼 결국 우리는 이 네모만 안다 할 때 이 네모는 결국 뭐가 돼야 돼? 우리의 지식적인 틀 안에 있는 것만 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왜 이런 원리가 생겨나는 걸까요? 결국은 이거죠. 요약문이라는 거죠. 요약문이니까 요약문을 역추적해서 이 요약문 자체에 네모만 안다라고 써놨으니까 이 네모에 대해서 충분히 위에서 설명하면서 내려왔을 거 아니야. 문제 푸는 원리 자체가. 야, 이거 빈칸이라 생각하지 마. 그냥 주제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 한번 해봐. 그러면 지금 내가 뭐랑 뭐를 갖다 덧붙였어. 컨스트럭션에서 시작했지. 자, 봐봐. 추상적이지. 구체 정보 1위. 뭐야? 외부 데이터 해석이지. 구체 정보 2가 뭐야? 우리의 생각이 지식에 대한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지. 그럼 결국은 주제는 뭐가 돼? 구체 정보 1번과 구체 정보 2번이 합쳐지는 게 결국은 주제가 되는 거고 네모에 들어갈 말은 뭐밖에 안 된다는 거야. 추가되었던 우리의 세상의 지식의 틀 아니라는 말 자체가 핵심 내용이 돼야 된다는 거야. 네모에서는. 자, 좀 더 읽어보자. 지금 눈 깜빡거리는 사람들 잠깐 집중하시고. 자, 다 쓰셨죠? 갑니다. While the interpretation of simple object, 단순한 물체들에 대한 해석이 is usually an uncontrolled process, 통제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중요한 건 다음 문장, interpretation of more complex phenomena, 더 복잡한 현상에 대한 해석은 예를 들어 개인 간의 상황들, 대인 간의 상황들과 같은 더 복잡한 것들에 대한 해석은 활발한 집중과 사고를 요한다. 자, 점점 뚱딴지 같아 보이겠지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파악하는 경우가 있어. 저 친구 머리 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겠을까? 안 해요. 머리 했는지 안 했는지 뭐가 있을 때 알 수 있죠? 의식적인 집중을 해야만 머리를 잘랐는지 저 사람이 머리를 볶았는지 알 수 있다고요. 평상시에는 신경 안 쓰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건 내가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건 이 복잡한 현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게 뭐라는 거죠? 외부에 대한 데이터의 해석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해석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해석은 활발한 관심과 사고를 요한다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말이랑 왼쪽에 내가 니네 입장에서 지금 왼쪽에 써놨던 말이랑 더 활발한 사고와 관심을 요한다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거야. 모르겠어? 왜 우리의 세상의 지식에 대한 틀 안에서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명글이야. 추가적인 설명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지식에 대한 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는 지식이 있어야만 활발한 관심과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자, 뒤 문장 볼까? 심리학 연구는 나타냅니다. 중요한 건 강조 구문입니다.
knowledge possessed by the individual. 중요한 건 뭐죠? 개인에 의해서 소유된 지식이, 개인에 의해서 소유된 지식이야말로, 자, 주어죠. 자, 헷갈리니까 그냥 주어라고 밑줄 쭉 쳐놓을게요. 지식이 결정합니다. 어떤 자극이 관심이 되는가. 그 사람의 관심에, 그 사람의 관심사에 어떤 자극이 집중 대상이 되는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what significance he or she assigns to these stimuli. 자, 지금 목적어가 1번이고요. 목적어가 2번이고요. how부터 목적어가 몇 번이에요? 3번이고 병렬 구조입니다. 1번, 2번, 3번이죠. 그럼 결국 세 가지를 결정하는 건 바로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지식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극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지, 또는 what significance, 어떤 중요성을 he or she assign이 어떤 뜻이야? 배정하다, 부여하다라는 뜻이잖아. 어떤 중요도를 부여하는가, 이러한 자극들에.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이 결합되어지는가, 더 큰 전체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눈 아프지? 중요한 건 뭐야? 지식이 결정한다는 얘기야. 지식이 뭐야? 지식이 중요도를 결정하는 거라고. 그 사람의 지식이.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습니까? 합쳐볼까요, 이제? 자, 최종적으로 합쳐볼게요. 이해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This subjective world, 이 주관적인 세상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개인의 지식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관적인 세상이란 개인이 소유한 지식 안에서의 해석은 interpreted in a particular way, 특정 방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세상입니다. 우리한테는 객관적인 세상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도, 뭐를 제외한, 나의 지식을 제외한 어떤 세상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나의 지식의 틀이 되는 거야. 나의 지식의 틀. 자, 보기문이 이제 해석이 조금 어려우니 보기문을 같이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기문 한번 보세요. 자, 분명히 네모에는 우리의 지식을 제외한이라고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식의 대리버가 뭘까? 이건 주관이잖아. 얘랑 대리버를 이 보기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걸 활용해야 돼? 이것의 대리버를 이용해야 되거든. 보기문을 설계할 때는. 그럼 주관이라의 반대가 뭐야? 객관이잖아. 그럼 객관이라는 건 뭐야? 여기서 우리 지식의 틀 밖에 있는 거지? 즉 외부의 세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기문을 만들 때 어느 거는 우리의 지식의 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 될 거고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 반대되는 거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1번 읽어볼게. 니네가 판단해봐. 외부의 세상인지 내 지식의 틀인지 니네가 판단해봐. 내가 번역만 해줄게. 1번부터 5번까지. 잘 들어. The reality, 현실, 놓여진 우리에게 사회적 관념을 통해서. 자, 2번. 어떤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의 해석들의 결과로서 알게 된 것. 3번. 이미지의 세상, 우리의 인지 프레임에 의해서 걸러지지 않은 이미지의 세상. 4번. 외부의 세상, 우리 자신의 해석의 independent 어떤 뜻이에요? 독립적인 바깥 세상. 5번. 물리적인 우주, 우리 자신의 해석들이 설명하는 데 실패한 물리적인 세상. 세상이라고 번역합니다. 나머지는 다 외부에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말하는데 하나만 우리 자신의 지식이야. 몇 번이야? 우리 자신의 지식은 1, 2, 3, 4, 5번 중에 몇 번입니까? 2번 아니면 3번인데 2번이에요. 자, 3번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게요. 걸러지다라는 표현 우리 한 번쯤 배운 적 있죠? filtered by 하면 걸러지는 거야. 걸러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 나머지는 버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not filtered, not filtered. 우리의 인지적인 틀에 의해서 걸러지지 않은 이미지의 세상은 뭐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되는 거죠. 걸러진 세상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눈에
색깔 렌즈를 끼고 빨간색 렌즈를 끼고 봤어. 그럼 니네 모습이 뭘로 보이는 거야? 내 입장에서? 빨간색으로 보일 거야. 빨간 사람으로 보일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본 거야? 아니면 내 이 필터링 된 빨간색의 이미지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된다라는 거야. 실제로는 니네는 니네 모습 그대로인데. 그러니 3번은 주관이 되는 거죠. 이거. 3번은 주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야. 어떤 원리를 생각하면 되냐면 3번이랑 2번 차이만 얘기할게.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은 100이 있어. 근데 너네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 지문이 100%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서 니네 머릿속의 지식, 너의 머리의 지식은 뭐가 되는 거야? 단어가 되겠지. 또 뭐가 있어? 글에 대한 소재, 소재에 대한 이해도가 되겠지. 또는 구문 실력이 되겠지. 또는 국어 어휘도 있겠지. 그럼 내가 똑같은 얘기를 100을 해설을 해준다 하더라도 너네는 너네 머리 지식 안에 있는 걸 통해서만 내 말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우리 자신의 해석의 결과로서 니네가 알게 된 것들일 거 아니야. 이해돼요? 다시 내가 예시를 든 걸 잘 들어봐. 너네의 해석의 결과로서 너네가 알게 된 지문의 주제는 내 거야 아니면 니네 스스로의 받아들인 것들이라는 거야. 니네 스스로가 받아들인 것들이라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돼야 되는 거고 3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너네의 지식에 의해서 여과되지 않은 나의 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3번은 있는 그대로의 외부 세상이 된다라는 거야. 자, 저 뭔 개소리 하냐라는 표정인데 졸리시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얘는 2번이랑 3번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외부의 세상인지 아니면 나의 지식인지를. 자, 이 지문 굉장히 어려웠고요. 이해하는 거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지문으로 갈게요. 자, 오랜만에 수업을 해서 지금 지문이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사람인데 17번 제가 1분만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실래요? 문제 풀었든 안 풀었든 한 번만 읽어보세요. 한 번만 읽어보세요. 17번. 자, 이 기출이라는 게 의미가 좀 있는 게 보통 부정문으로 출발을 해서 빈칸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긍정문으로 바꾸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는 의미하지 않는다 대절을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 써볼까요? 이것은 A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건 뭐죠? 결국은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A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건 뭐죠? 뒤에서는 A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A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문장이에요. 자, 봐봐. 이거 얘가 있어. 내가 진짜 쉬운 예시를 들어줄게. 야, 너는 찐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건 주장이잖아요. 넌 찐따는 아니야. 또는 너는 천재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면 너네한테 야, 너네 1등급은 아니지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보통 그런 얘기 뒤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죠?
A가 뭔데를 반드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 문제는 이걸 틀린 사람들은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문을 제가 한번 잠깐만 읽어드릴 건데 다 돼. 뭐든지 넣어도 다 돼. 말은 된다고. 뭐랑 연결시켜서. This doesn't mean that the prices blah blah에서는 다 돼. 근데 문제는 근거가 없다는 거야. 그 되는 근거를 찾아야 돼. 그 근거 두 문장이 어디 나왔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읽어볼래요? 같이? This will be reflected in the prices they mark on potatoes in their stores.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 게다가 강조까지 해줬어. 친절하죠? 강조했죠? They do change. 그들은 정말로 변한다. 이 그들이 뭔지 모르겠으나 진짜로 변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왜 강조했을까? 마지막에 이게 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네모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가격은 변하는데 어떻게? 자, 읽어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온부터 보세요. 잘 따라오세요. 제가 볼 때 멘탈 상태가 좀 더 버티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거 두 지문 더 할 거기 때문에 잘 따라오세요. On any particular day, 어느 특정 날에 we find that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특정 가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특정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주마다. 자, 빠르게 갈게요. The price that the farmer gets, 농부가 받게 되는 가격은 from the wholesaler, 도매업자야, 도매업자로부터. It's much more flexible, 훨씬 더 유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비교급을 썼죠? 비교급을 쓰려면 비교 대상이 필요해요. 농부가 받는 가격은 더 유연합니다. 어떤 가격보다? Retailer charges consumer. 소매업자가 고객들한테 charge는 뭐야? 부여하다. 부여하는 가격보다 더 유연합니다. 자, 이건 뭐와 뭐를 비유하고 있어? 농부가 받는 가격이 더 쉽게 변한다는 거야. 누구보다? 소매업자가 고객들한테 부착하는 가격보다. 마트를 갔어. 7시에 갔더니 고기 한 근에 7,000원인데 30분 늦게 갔더니 고기 한 근에 12,000원이야. 니네 사 안 사? 안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더 유연한 거야? 농부가 받는 가격이 더 유연하다라는 거야. 유연하다라는 거는 쉽게 더 변동폭이 크다라는 얘기고요. 이해 안 되시죠? 예를 들어 만약 악천후가 형편없는 농작물로 이어진다면 그 가격은 슈퍼마켓이 도매업자한테 지불해야 되는 가격은 for potato will go up, 올라갈 것이고 이것은 반영될 겁니다. 가격들에. 이 데이는 누구야? 소매업자들이야. retailers가 mark는 뭐야? 부착하다라는 뜻입니다. 부착시키다. 소매업자가 부착시키는 가격들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들의 상점에서. 따라서. 근데 왜 따라서를 썼을까? 이러한 가격들은 do reflect the interaction of demand and supply in the wider marketplace for potato. 내가 이거 놓쳤네. 미안해. 내가 색깔칠을 좀 잘못한 것 같아. 이거를 색깔칠했어야 되는데 진짜로 반영합니다. 뭐와 뭐의 상호작용을?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진짜로 반영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소매업자가 우리 고객들한테 가격표를 부착하는데 이 가격들은 반영을 진짜 하는데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야. 감자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의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을 진짜로 반영은 한단 말이야. 진짜로 반영은 한다고. 자, 비록 그들은 바뀌지는 않는다. 슈퍼마켓에서. 이거 낚시야, 낚시. 이거 고른 사람들 바보야. 실시간마다. 이거 왜 이걸 읽고 있어? 어도 문장이잖아. 어도 문장은 갖다 버리란 말이야. 뭐가 더 중요해? 뒤에 주절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야.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가격이 실시간마다 반영하진 않아. 지역의 변동 상황들, variations의 변동 상황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마트 가격이 변하지 않지만 그들은 시간에 걸쳐서 변화한다는 게 중요하잖아. 시간에 걸쳐서랑 실시간이랑 다른 거야. 실시간은 뭐야? 즉각적으로 주식처럼 가격이 막 달라지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뭐 한 일주일 지났더니 고기 한 근의 가격이 올라가 있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뒤에 투부정사를 잘 보란 말이야. 실시간은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바뀌는데 뭐 하기 위해서? reflect, 반영하기 위해서. underlying, 기본적인 상태들.
전반적인 생산과 수요. 똑같지? 이거 뭐랑 똑같아?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전반적인 이거 생산과 수요입니다. 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재화. 문제가 된다는 게 뭐야? 약간 경제책이야. 이게 경제책의 특징이 예시로 들었던 이게 예시에 in question이라는 건 지금 질문이 던져진 감자라고 하는 그런 농작물의 수요 공급을 조건을 뭐 하더라? 반영하더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지금 2번 나왔잖아. 똑같은 얘기가. 진짜로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된다? 변동이 있다. 시간에 걸쳐서 변동이 있다. 자, 차이점이 뭐였어? 자, 봐. 이거 어려운 사람들 농부가 도매업자한테 받는 가격과 지금 소매업자가 소비자한테 부여하는 가격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둘 다 공통점은 뭐다? 빨간색이라 잘 안 보이죠? 공통점은 뭐야? 가격 변동한다.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았어. 근데 차이점이 뭐야? 차이점이 소매업자가 소비자한테 부여하는 가격이 덜 플렉서블하다. 또는 시간이 롱하게 걸린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결국은 빈칸의 주어가 누군지 봐봐. Retail Outlet잖아. 그러면 this는 뭐야? These prices는 뭐야? 소매업자의 이야기잖아. 소매업자가 고객들한테 부여하는 가격들은 정답 2가지 중에 하나겠지. 덜 유연하다가 나오던가. 여기 덜 유연하다가 나오던가. 아니면 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동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자, 보기만 볼까? 자, 일단 필기할 사람들 필기하시고요. 자, 아무거나 한번 넣어봅시다. 수요 공급의 원칙을 반영한다. 이거 당연한 소리죠. 당연한 건데 근거가 없어. 왜 이게 들어가야 되는가? 대조가 근거가 돼야 돼요. 바뀌지 않는다. 실시간마다. 자, 너네 not이랑 not을 빼면 어떤 말이 돼? 긍정이 돼. not을 뺄까? 그러면 의역하면 어떤 뜻이야? 소매업자가 고객들한테 부여하는 가격은 실시간마다 변할 수도 있다가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자, 3번. 올라간다. 악천후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지. 악천후 때문에. 근데 그걸 말하고자 했던 게 아닙니다. not, not을 뺐어요. 자, not, not을 빼세요. 무조건. 같이 나오면은 바뀐다. 바뀐다. 시장의 힘에,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하죠. 정답 몇 번이야? 4번이 되죠. 5번은 갖다 버리세요. 농부의 활발한 역할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오세요. 18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 거니까 좀만 버텨봐. 자, 지문 스피드하게 한번 읽어주세요. 스피드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멍 때리고 수업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읽으세요. 스피드하게.
자, 파란색과 보라색을 보십시오. 파란색과 보라색. 다 읽은 사람들은. 자, 보라색에 왜 체크했는지 하나하나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뭐랑 비슷하죠? only when이랑 비슷하죠? only when이나 only within이나 이러이러한 안에서라고 한정시켜서 얘기하고 있잖아. 이 한정되었을 때 가치를 지닌다. take on. 이거 뭐랑 동의한지 알아? assume. importance랑 take on value랑 똑같습니다. take on이나 assume이나 동의어입니다. make sense는 이치에 맞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게임의 규칙 안에서만 이러이러한 동작들이 이치에 맞고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고민은 뭐가 돼야 되냐? 어떤 의미? 다시 어떤 의미가 나와야 돼요. 어떤 의미? 필연입니다. 다음 문장에 강조 구문에 it is blah blah 대절 보이시죠? 여기서 잠깐 페이크를 드리자면 컴마 때문에 낚시당하시면 안 됩니다. 컴마 the distinctive problem to be solved. 다음 컴마까지 그냥 삽입절 처리를 해주신다면 뭐가 보이냐면 it is that 강조 구문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라색은 뭐가 강조됐죠?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성이 스포츠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어떤 의미인지 또 안 나왔죠? 어떤 의미인지는 어디에 나오냐면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거 안에서 나옵니다. Not only A, but also B입니다. 어디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항상. But also D가 중요하다고 매번 얘기하죠, 제가. Makes room for the creation of excellence and the emergence of meaning. 자, 해석해 봅시다. room, 방 아닙니다. 여지를 만든다. 여지를 만든다. 여유를 만든다. 뭐에 대한 창조. 탁월함의 창조, 의미의 등장. 아, 그렇구나. 스포츠의 규칙이 주는 특별한 의미는 바로 무엇이구나? 창조의 여지를 준다라는 거구나. 탁월함에. 그리고 의미의 등장. 의미가 등장하는구나. 자, 다음 문장 읽어볼게. 자, 약간 좀 날라리 해설이죠. 이따 풀 버전 해설은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Engaging in acts that would be considered inconsequential. 중요하지 않은 이란 뜻이야. consequential은 중요한이란 뜻이고 inconsequential, 중요하지 않다라고 고려될지도 모르는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은 평범한 인생에서 평상시라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행동을 하는 것이 또한 우리를 liberate, 자유롭게 해줍니다. 자유롭게 해줍니다. 컴마 ing는 결과죠. 그 결과 뭐를 가능하게 하죠? 가목적어, 진목적어죠? 뭘 가능하게? 우리의 능력을 탐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 능력을 탐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결국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거야, 여기는? 게임의 규칙이 우리를 뭘 만들어준다는 거야?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고 탐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평상시라면 의미 없을 수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 정답은 그래서 아마 2번일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잘렸는데 여러분 보기만 보세요. Rules create a problem이 나왔어요. 이 problem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일 수가 없는 게 대절이 뒤에서 수식해주죠. 이거 안 보일 거예요. 이거 잘려가지고. That is artificial. artificial 뭐야? 인위성. intelligible. 똑똑해. 인공적이지만 똑똑한 문제를 만든다. 이 문제라는 거는 뭐야?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란 말이죠. 이 problem은 challenge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몇 번이 돼야 돼? 2번이 돼야 돼요. 자, 나머지 보기문들도 읽을 건데 자, 빠르게 한번 훑어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재는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룰스가 나왔고 다음 문장의 주어도 뭐야? 룰스가 되잖아. 그럼 이제 룰스가 소재가 되는 거야. 규칙들은 형식적인 유형, 타입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게임의 단서들에서.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정보입니다. Q라는 건 상황 정보들에서 형식적인 유형들로서 간주됩니다. 앞문장이 왜 이렇게 어려워? 원래 어렵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룰스 잡고 가는 거야. 어디까지? They tell us the structure of test. 그들은, 규칙들은 우리한테 테스트의 구조를 말해줍니다. 이해 안 되죠? 넘어가세요. 즉 다시 말해서 집중. 무엇이 should be accomplished. 달성돼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달성해야 되는가가 바로 무엇이다? 규칙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파란색 왜 쳐놨을까? 이런 관점에서 규칙들은 삐리리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야. 삐리리다. 그러면 뒤에는 삐리리가 뭔데? 게임의 규칙 안에서만 가령 농구나 야구가 어떤 활동들을 하는데 점프 슈팅 하거나 필딩 그라운드볼, 땅볼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타당하고 이치에 맞다. 가치를 띈다. 규칙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거야. 이 인위성이 스포츠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바스켓볼을 하는 겁니다. 이 바스켓볼은 뭐야? 농구공을 훅으로 관통시키는 것은 while not using a letter, 사다리 쓰지 않고 또는 베이스볼, 송구를 보내요. 야구를 송구를 보내는 게 뭐냐면 던지는 건데 홈플레이트에다가 특정 거리에서 떨어진 상태로 서서 이게 뭐가 된다? becomes an important human project. 중요한 인간의 과제가 된다. 규칙 안에서만. 뭐처럼 보인다?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스포츠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자 갖다 버리라고 뭐뭐 할 뿐만 아니라는 말은 갖다 버리라고 중요한 건 버돌수 뒤라니까 여지를 만든다. 탁월함의 여지를 만든다. 탁월함이란 무엇이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평상시라면 중요하지 않게 고려될 수도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평상시에 골대 넣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평상시라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 자유롭다는 게 평상시에 우리가 이걸 인정받지 못하잖아. 근데 이걸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스포츠 안에서만 인정받는 거야. 농구 안에서만 골대에 공을 집어넣는 걸 인정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탐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게임의 규칙은 즉 무엇이다? 우리가 평상시라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들을 탐구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똑똑한이란 표현이 이번에 intelligible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왜 똑똑하냐고. 마지막 문장이 똑똑하다라는 말이라고. 마지막 문장이 라고 하고 잠깐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까지 잠깐 했어요.